안녕하세요 여러분, 손타로입니다. 오늘의 리딩, 예상치 못한 그 사람의 나를 향한 무의식 속 진심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이랑 꽤 오랜 시간 힘겨루기를 하셨던 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서로 신경은 쓰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서로의 근황은 알고 있으면서 애써 관심 없는 척, 모르는 척, 그렇게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관계로, 이게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관계로 오래 지내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혼인을 계속 유지하면서 별거를 해오신 분들.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데도 서로 대면대면한 어떤 그런 분들. 근데 이분이 어떤 최근에 여러분들과의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냉전 중인 어떤 그런 상태였다 그러면 어떤 공동의 생활에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생긴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 사람은 그게 자신한테 온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정말 별거를 하는 중이었다. 아니면은 뭐 같이 살고 있어도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산다. 아니면 연인인데 서로 근황은 알고 있지만 연락은 하고 있지 않다. 헤어진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안 헤어진 것도 아니다. 좀 요런 상황인 분들한테 지금 이 리딩이 맞을 것 같은데, 일단 그분이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이트 펜타에 나인 소드에 식스 완즈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하고 대화를 할 순간, 여러분하고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하고 대면해야 하는 어떤 그 상황,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를 이분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싫을 수 있어. 그 사람하고 얘기해야 돼. 그 사람하고 협의해야 돼. 그 사람하고 볼 일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그게 싫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 드디어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가 왔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기뻐하는 척은 하지 않을 거예요. 막 자기도 막 진짜 뭐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나도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나도 너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건 아닌데, 나도 이런 자리 나오기 싫었어. 막 이런 뉘앙스를 여러분한테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 속마음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이다. 근데 뭐 우리가 뭐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이혼하려면 뭐 재산 분할도 해야 되고 뭐 위자료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 근데 원래는 여러분이 그냥 변호사한테 뭐 얘기만 전달하고 이 사람을 대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나와서 당사자들끼리 대면하고 뭐 서명하고 해야 될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은 이 사람을 정말 만나기 싫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만나게 된 거를 내가 기회 삼아서 내 마음을 전해봐야겠다. 이 사람은 좀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좀 피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피했다기보다는 좀 외면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 사람이 밉고 싫어. 막 내가 싫은 짓만 그렇게 해. 근데 그렇다고 헤어지고 싶은 건 아니야. 그래서 계속 연락 안 하고 서로 대면대면하고 뭐 소식도 듣는 둥 마는 둥 다른 사람한테 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서로 생사 확인만 하고
뭐 가끔 들리는 소식으로 근황 체크나 하고, 아무튼 이분은 여러분을 꽤 오래 기다렸어요.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꽤 오래 기다렸고, 여러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과의 약속에 나타나는 것이더라도 이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라도 굉장히 기다렸고 그거를 자신의 기회로 삼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다. 아니, 이 정도면 이거 뭐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이런데 여러분한테 보여지기로는 되게 냉랭하고 셀쭉하고 나도 너 싫어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여러분한테 어필은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하고 마주할 어떤 그 시간을 정말 오래 기다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뭐냐? 페이지 컵에 3 펜타에 5 소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도 너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거 아니야. 나도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이거 공적인 일이니까 하는 거야. 내가 일로 하니까 하는 거야.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신나 보여.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야, 너 뭐 그렇게 신나냐? 야, 기분이 좋아? 네가 원하는 결말이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막 여러분을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정말 싫어서 나왔는데 여러분은 정말 이 사람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불려 나오게 되는 그 일이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은 막 약이 오르는 거야. 막 얘는 너무 신나 보여. 왜 저래 진짜. 막 여러분은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겉으로 표현하기로는 야, 나도 이거 서류에 사인하라고 해서 나왔어. 뭐 나도 나오고 싶어서 나온 줄 알아. 야, 나도 진짜 바빠. 야, 우리 좀 다시 보는 일 없이 좀 깔끔하게 좀 처리를 좀 제대로 좀 하자. 막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나온 게 맞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마주 앉아서 계속 뭔가 서류에 사인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계속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날 일이 있어. 공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문제이든 뭐 재산상의 문제이든 뭐 비즈니스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뭔가 이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끌려 나와서 마주 앉아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공적인 문제.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든 이 사람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당사자들끼리 대면을 해서 뭔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둘 다 불려 나온 느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한 상황이 되기를 자기가 기다렸어. 원했어. 어떻게든 여러분하고 마주보고 얘기할 어떤 그 기회를 얻기를 이 사람은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일단 제가 이따 여러분 카드도 뽑아보긴 할 건데 그렇게 보여져요. 둘 다 뭔가 끌려 앉아서 마주 앉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이 사람도 되게 나오기 싫었다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그렇게라도 다시 만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감추려고 하는 것은 뭐냐? 4펜타의 데스의 퀸 완즈.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관계가 끝나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자기가 여러분을 굉장히 살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밥은 먹고 다니는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날씨가 더워졌는데 에어컨 너무 세게 틀고 있다가 감기 걸리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자존심이 막 그렇게 좀 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원해요. 여러분을 계속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엄마가 되게 말 안 듣는 자식을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가출한 자식을 걱정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을 걱정하고 살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자기를 너무 싫어하니까 자기가 언감생심 나 아직도 너를 원해, 나 아직도 너를 생각해, 나 아직도 네가 그리워 막 이런 표현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자기를 너무 싫어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런 마음, 여러분을 향한 어떤 이런 보살핌의 마음, 여러분을 걱정하는 마음, 이거를 자기가 여러분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근데 그 애를 쓰는 게 여러분을 미러링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싫어하는 티를 낸다면 이 사람도 여러분이 싫은 것 같은 티를 내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욕하면 이 사람도 여러분을 욕하는 그런 척을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여러분을 자신의 어떤 자식처럼
좀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을 어떤 자신의 소중한 사람처럼 아끼는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표현을 하지. 이게 다 내려놓고 자기가 표현을 했으면 상황이 더 좋았을 텐데 이분이 좀 그래 나이트 펜타 나오고 이러니까 자존심이 엄청 셀 수 있지.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한테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게 결국은 우리 둘 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선뜻 여러분이 자신한테 너무 냉정하고 차가워서 진짜 언감생심 꿈도 못 꾸겠다. 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분 왜 이렇게 싫어하시나요? 그래요. 이분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휠 오브 포춘의 10 소드의 골드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휠 오브 포춘도 10번 카드고 10 소드도 10번 카드예요. 그리고 이 두 카드 다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10 소드는 완전히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거를 뜻하고 휠 오브 포춘은 지금의 상황에서 전환된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휠 오브 포춘은 기존의 것을 갖고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를 얘기하고 10 소드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일을 싹 다 끝내버리고 정말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 골드 카드는 이 타로 카드에만 있는 카드인데 이 카드도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면서 좀 힘을 북돋으려는 좀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진짜 언감생심 여러분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잘 돼보고 하는 거는 이분이 진짜 아예 지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자기를 너무 싫어하니까 여러분한테 우리 다시 한번 만나보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뭐 이런 말을 이 사람은 하고는 싶은데 자기가 진짜 언감생심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어. 하지만 자신의 이런 마음을 차치하고라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을 꼭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함에 있어서 내 마음을 전함에 있어서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내 마음은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 바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나 다시 만나달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 내 마음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내 진심은 사실 이런 거야 하면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고백 같은 어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했거나 하지 않았으면 곧 할 것 같다. 왜냐면 이 사람 진짜 할 말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여러분과의 미래는 어떠한가? A 완즈의 세븐 펜타의 교환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미래라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을 불러낼 수 있는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이분이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자기 마음을 전하는 거야. 자기의 진심을 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을 자기가 불러내려면 뭔가 공식적이고 타당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뭔가 둘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서로 이제 분할할 거 분할하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 서명이 있어야 뭐 발주가 나가는 어떤 그런 일이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공적인 문제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을 불러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는 어떤 그러한 계획. 그거를 자기가 빨리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진짜 명분이 있어야 여러분을 만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그 명분을 찾고 있다. 근데 이 명분이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이게 사실은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무슨 얘기 해야 되는데 나도 너 만나고 싶은 건 아닌데 그 얘기는 같이 해야 되니까 어디까지 어디로 나와봐 뭐 이렇게 해서 불러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야 그 정도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 아 그럼 내가 이메일로 보낼 테니까 이메일 출력해서 거기다 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이슈로 여러분을 불러내야 되는 게 지금 이 사람 뭔가 최대의 고민이고 자기가 좀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최근에 뭐 썸을 타고 있다든지 뭐 다른 사람하고 좀 발전적인 관계가 되고 있다든지 이 사람이 뭐 그런 소문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마음이 급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을 불러내긴 불러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불러내야 이거 거부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거부하지 않고 불려 나올까? 지금 이
이 고민을 하기에도 이 사람이 굉장히 빡세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언감생심 여러분하고의 미래를 그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의 여러분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굉장히 급급하거든요. 먼 미래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다급해지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지금 또 데스 카드가 바닥 카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데스 카드가 13번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1하고 3을 더하면 4야.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감추려고 하는 게 포펜타, 그 사수의 카드고, 데스도 사수의 카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는 여러분한테 되게 냉소적이고 차갑게 대하고 있는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공식적으로 여러분을 어떤 그런 공식적인 일을 핑계 삼아 여러분을 불러내야 한다는 것에 이 사람이 굉장히 꽂혀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여러분이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걱정되는 거, 여러분이 두려운 것, 지금 여러분이 그분을 생각했을 때 헐밋의 식스 펜타에 투 펜타가 나왔는데 뭔가 여러분은 이분이 반성해야 될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리고 계속 나를 다른 사람들과 저울질한다.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지금 냉전 중이고 서로 근황은 알고 있어도 서로 쌩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잘 지내는 것 같은 게 조금 괘씸하다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너 반성하라고 지금 너랑 연락도 안 하고 있는데 너는 계속 나 비교질하고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나 저울질하고 아주 그냥 신났다. 약간 요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배신감이 크다. 요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척을 하고 있는 거지 정말 뭐 반성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자기가 반성해야 되는 거는 알아. 근데 여러분이 계속 네가 잘못했어. 네가 반성해. 언제까지 반성문 써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면서도 여러분이 잔소리를 하니까 더 그게 하기 싫어서 딴 데로 튀어버린 어떤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진짜 엄마 말 되게 안 듣는 그런 자식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한테 좀 냉랭하고 이 사람도 여러분을 좀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고 하면 이 사람이 반항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날 이렇게 속상하게 하지. 너도 한번 당해봐. 네가 그렇게 나 싫다고 하는 거 나도 너 싫다고 할 거야. 내가 싫다고 했을 때 너 기분 어때? 막 이런 느낌으로 자기도 속상하니까 그냥 여러분을 미러링하면서 반항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여러분은 이분을 생각하면 괘씸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계속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너무 애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나 속상하게 했지? 나도 너 속상하게 할 거야. 막 약간 이런 느낌. 아니, 나 뭐가 속상해. 네가 뭐 그런 말 한 게 나 좀 상처가 돼. 나 좀 서운해.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똑같은 짓을 하면서 너도 당해봐. 막 너도 내가 속상한 만큼 속상해봐. 너도 내가 상처받은 것만큼 상처받아봐. 막 약간 이런 느낌. 아,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봤을 때 3 완제에 에이스 펜타에 7 컵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분은 여러분과의 미래에서 7 펜타가 나왔고 여러분은 이분과의 관계에서 두려운 걸 봤을 때 7 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갈 어떤 현실적인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사람이 모색한 어떤 그런 여러분한테 시도하는 많은 옵션 중에 내가 어떤 거 하나에 딱 꽂혀서 이 사람과의 미래를 고려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다시 기회를 주게 될까 봐. 이 사람이 하는 허황된 말을
내가 또 믿어주게 될까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한테 신뢰가 좀 없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공식적인 어떤 일을 핑계로 여러분을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할 말 있으니까 잠깐 나와봐.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내려면 정말 이건 흡사 공권력의 힘을 빌려야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어느 날 경찰에서 여러분한테 전화가 간 거예요. 누구누구 씨가 여러분을 무단 침입으로 신고했다. 그래서 조사를 이게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일단 조사는 받으러 와야 된다. 그래갖고 여러분이 그 무슨 소리지? 그래갖고 경찰서에 가서 간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나는 얘네 집에 간 적도 없는데 얘가 내가 자기 집에 무단으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집에서 뭐를 훔쳐갔다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신고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뭐 나는 얘네 집에 간 적도 없고 얘네 집 건물에 CCTV가 있으니 CCTV로 확인을 해봐라. 나는 그 건물에 최근에 간 적이 없다. 난 걔네 집에 간 적이 없다. 나 비밀번호도 모른다. 이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자작극을 꾸민 거야. 자기가 막 집을 어질러 놓고 경찰을 불러서 우리 집에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집을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내가 아끼던 피카츄 인형을 훔쳐갔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러면 대면을 해라 이래가지고 불러서 경찰서에 갔더니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 내가 간 적이 없는데 너 이거 CCTV에도 다 나오는데 왜 이런 거짓말로 신고를 하냐. 나 무고로 신고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널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해야 네가 날 만나줄 거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가능해 보인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공적인 일이 아니면 여러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자기가 만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공권력을 빌려서라도 여러분을 불러낼 어떤 그러한 일을 조금 꾸미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참 이게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 올 것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올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을 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 올 것인가.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곧 어떻게 행동을 해올 것인가를 봤을 때 5 펜타에 에이스 펜타에 2 컵, 이게 뭔가 여러분이 불쌍해서 만나주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분이 여러분한테 도움을 청하면서 여러분이 불쌍해서 이분을 만나주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같이 뭐 사업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계가 냉랭해지긴 했지만 우리가 같이 운영하던 사무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뭐 얼마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여러분한테 다급하게 연락이 와서는 야 우리 사무실에 물 찼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급하게 뭐라고 막 이래갖고 막 사무실에 물 풀어 이렇게 딱 갔는데 사무실은 멀쩡하고 얘가 이제 사무실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여러분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불쌍한 척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만날 어떤 그런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전화를 받는다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 퀸 컵에 체리엇에 6 완즈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막 그렇게 다급하게 불러내는 거, 그러니까 뭐 자기가 사고가 났는데 뭐 연락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뭐 지금 어느 병원으로 와달라 뭐 이래서 막 병원으로 갔더니 응급실 앞 그 벤치에서 뭐 나를 기다리고 있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상황, 그런 다급한 상황, 진짜 여러분한테 도움을 청하면서 여러분한테 다급하게 뭔가를 요청하는 그러한 상황, 그런 거를 주의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뭔가를 요청할 때는 이게 뭐 연인이고 이거를 다 떠나서 친구라면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탁, 아니면 이 사람이 요청하는 거를 나밖에는 해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되게 다급하게 요청을 해오는 어떤 그런 상황, 그거를 주의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막 다급하게 여러분한테 그런 요청을 하면 이 사람을 만나러 가든 가지 않든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내가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거지. 얘가
이거 나한테 작업 치는 거구나. 막 이 사람이 다급하게 막 여러분한테 막 뭔가를 요청한다고 해서 막 내가 진짜 걱정이 돼서 막 다급하게 이렇게 막 맨발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요 주의사항을 알았다면 얘가 그런 다급한 요청을 할 때 이제 나는 어떤 리벤지 드레스업을 하고 이 얘를 딱 만나러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 잘 차려입고 어떤 나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를 막 내뿜으면서 가야 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날 생각이 있다면 그래야 내가 뭔가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가지. 이거 내가 얘가 나 다급하게 부른다고 막 정말 사고 난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막 추리닝에 쓰레빠 신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왠지 위축되잖아.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제너럴 리딩이니까 지금 뭐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많으니까 지금 이 리딩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겠고 얘를 계속 만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정리하는 게 좋을지 나 그걸 한번 알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좀 마음의 결정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얘가 되게 좀 여러분의 모성애를 조금 자극하고 이게 남자든 여자든 모성애나 부성애를 좀 자극하는 좀 그런 느낌이 사실 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불쌍한 새끼 저거 나 아니면 누가 걷어주냐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나 그냥 정리하고 싶다 그냥 정리했을 때 뭐가 더 여러분한테 이로운 상황인지를 봐요. 지금 여러분이 그분을 계속 만난다고 했을 때 정리한다고 했을 때 봤을 때 두 개 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는 게 사실 여러분한테 더 이로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게 뭔가 귀인이 있는데 내가 못 알아본다는 의미의 카드예요. 이렇게 귀인이 있는데 내가 그 귀인을 못 알아봐. 내 갈 길 가느라. 이게 약간 그러니까 제가 리딩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이분을 되게 좀 업신 여기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기는 했는데 여러분 이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분을 너무 업신 여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반항을 하나?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이분이 너무 철이 없으니까 내가 얘한테 신뢰가 없어. 근데 이 카드가 여러분 몰래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밀어주고 받쳐주는 귀인이 있다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분을 너무 업신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여러분의 귀인일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카드가 평범함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카드인데 이게 여러분의 일상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분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계신 게 아닌가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분이 여러분을 되게 지금 오래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을 오래 기다렸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이분의 관계가 그렇게 오랫동안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카드가 내가 뭔가 계획한 일이나 성과에 있어서는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막 헤어지려고 했어도 이 사람하고 헤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약간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좀 거머리처럼 여러분한테 붙어있는 좀 그런 느낌이어서 여러분이 더 막 이 사람이 싫고 귀찮고 막 떼어내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혹시 들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기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요 여러분. 근데 지금 카드를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분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여러분한테 좀 이득인 것처럼 보여져요. 이 사람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많이 도운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엄마가 가출한 자식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을 이렇게 목 빠지게 기다렸다니까요. 여러분을 막 엄청 살피면서 여러분 막 근황을 염탐하면서 여러분을 되게 아끼는 마음이 커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싫은가요? 이 사람이 왜 싫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이 상황에서 이분과의 관계이던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던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거를 봐요. 이게 지금 여러분 29번 트릭스터 카드가 나왔는데 이 트릭스터가 자신의 모양을 계속 바꾸는 어떤 그런 존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가면을 바꾸는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게 사기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근데 이 카드에서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곧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분을 만난다고 했을 때 이런 귀인 카드가 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이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싫고, 진짜 혼란하고, 막 내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도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막 여러분이 이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혼돈의 카오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뭔가 변화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이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모습을 좀 변화시켜 보는 게, 어떤 그런 것을 꾀해 보는 게 여러분의 성장에 발전적이지 않을까. 저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분과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기에 한번 여러분을 맞춰보는 게 좋겠다. 이 상황의 흐름대로 여러분이 한번 이분이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을 조금 수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어떤 마이너스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변화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겠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리딩이 참, 이전 리딩도 그렇지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을 위한 조언. 지금 여러분 황소자리 사인의 퍼스트 쿼터에 어떤 여러분을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통제에서 해방되라. 지금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하면 막 너무 치가 떨리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좀 뭐라 그럴까, 정말 나는 얘가 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사실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조금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유를 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황소자리도 굉장히 좀 관대하고 여유 있는 사인이거든요. 왜냐면 이 황소자리는 되게 풍족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분한테 좀 아량을 베풀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게 지금 조언들이 왜 이렇게 다 이분을 옹호하는 이런 카드들이 또 이렇게 나오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되게 좀 칼 같은 분들이셔서 스스로를 굉장히 좀 통제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살아오신 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철두철미한 분들이라 그러면 뭔가를 확실히 하지 않는 이런 표현조차도 자기가 확실히 하지 않는 어떤 이분의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을 되게 질리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뭐 사주에 좀 관이 많으시거나 여러분이 좀 뭐라 그럴까, 나는 되게 쉽게 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를 보면 내가 막 승이 안 차. 아니 왜 이걸 못해? 왜 이걸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여러분이 좀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시는 좀 그런 분들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좀 트레이닝 되어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만의 삶의 가치관이 이렇게 딱 확실히 정립돼 있으신 분들. 그렇다 보니 이 사람이 여러분 승에 차지 않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어디 가서 그렇게 막 빠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 이제 나이트 펜타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컨디션이.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여러분 승에 안 차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좀 너무 좀 괄시하고 좀 그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이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좀 많이 내조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돌아봐 주시는 어떤 그런 여유를 갖는 게 지금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지금 통제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게 제가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이 스스로 되게 철두철미한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라 그러면 내가 어떤 나의 어떤 가족이라거나 연인이라거나 친구라거나 내가 좀 나도 모르게 통제하려는 어떤 그런 강박을 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손에 쥐고 흔들 수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내 말대로 해야 되고 내가 싫은 건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렇게 상대를 통제하려는 그런 면모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이분한테 그런 거를 가졌던 게 아닌가.
뭐 이게 여러분 리딩이 이게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밖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 저한테 보이는 거를 다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지금 삐딱선을 탔던 거는 여러분이 이분을 너무 좀 통제하려고 했어서 이분이 지금 약간 반항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조금 빡쳐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확실히 여러분이 조금 아량을 베풀어서 이분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여러분한테는 훨씬 좋은 선택이겠다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오늘 리딩도 좀 빡세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타로입니다. 오늘의 리딩, 예상치 못한 그 사람의 나를 향한 무의식 속 진심,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요즘 이분하고 좀 냉랭하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이분이 잠수를 탄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일 때문에 바쁘다, 자기가 뭐 무슨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을 못 본 지 꽤 됐다.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시도를 하는데도 잘 볼 수가 없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됐다 안 됐다 하고, 근데 좀 애매하다, 뭔가 좀 쎄한 기분이 들어서 여러분이 리딩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그 쎄한 감이 맞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지금 소드 카드가 이게 막 처음부터 막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사람이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인 소드에 여사제에 세븐 소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사제 카드도 나오고 있고 교환 카드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뭔가 여러분들은 이미 뭐 결혼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혼의 관계에 있거나, 이게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굉장히 공식화된 관계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여러분을 굉장히 곤란하게 한다. 일단 이분이 여러분한테 자기가 뭔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가 맞닥뜨려야 되는 어떤 그 상황이 있는데 자기가 그거를 피하고 싶어 해요. 근데 피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여러분한테 나름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 명분이 여러분한테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바쁘다, 뭐 오늘 야근한다, 뭐 친구 뭐 누가 돌아가셔서 뭐 장례식장에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구차한 변명 같은 어떤 그런 것들, 그 얘기는 해서 내가 들어주고는 있는데 확인이 안 된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여러분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나름 명분 있는 변명을 한다. 확인만 안 될 뿐. 근데 여러분한테 했던 그 변명들이 대부분 거짓말일 거예요. 자기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짓말들. 근데 이분은 여러분을 완벽히 속였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뭐 여러분이 알고 속아준 걸 수도 있고 모르고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상대가 나를 속이는 걸 알면서도 이 속아주는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얼척이 없다. 이 사람은 자기가 여러분한테 명분 있는 어떤 그런 변명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자신한테 속아 넘어갔다고 좀 쾌재를 부르는 게 있어요. 아, 역시 내 거짓말은 완벽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이 사람 참 철이 없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상대가 거짓말을 할 때 내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 거의 없지 않나요? 상대가 거짓말을 하면 웬만하면 알아. 다 티가 나. 근데 본인은
되게 완벽하게 상대를 속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내가 믿어주는 척을 하니까. 아, 이게 참 믿어주는 척이라도 할 때 좀 잘하지.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한테 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뭐냐? 에이스 소드의 체리엇의 저지먼트가 나왔는데, 이분이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너 요즘 뭐 연락이 너무 안 돼. 우리 데이트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이분이 여러분한테 소홀한 거, 여러분이 이분한테 서운한 거, 막 이런 거를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 뭐 맨날 그렇게 야근을 해? 아니, 근데 그렇게 야근을 해도 나한테 전화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우리의 소홀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분한테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건데, 이분이 나 이번 일만 끝나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근데 가야 되는데 어떡해. 나도 좋아서 야근하는 거 아니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나 이번 일 끝나면 같이 어디 가자. 우리 뭐 같이 뭐 먹자. 우리 뭐 여행 가자.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말로 싸질러 놓은 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때는 나도 너를 만나고 싶은데 나도 너를 정말 원하는데 지금 내가 상황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날 좀 기다려줘라. 내가 이 시간이 지나면 너한테 달려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니즈를 오지게 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되게 헷갈리게 해. 얘가 하는 말이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어. 확인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체리어 카드가 7번 카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무의식의 카드에서 세븐 소드가 나왔는데, 이분이 여러분을 속였다고 캐제를 부르고 있잖아요. 역시 내 거짓말을 완벽해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지금 두 개가 같은 칠수의 카드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자신감을 얻어서 여러분한테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딴에는 명분 있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여러분, 이 저지먼트 카드가 20번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2랑 0을 더하면 2야. 근데 여사제 카드가 2번 카드란 말이에요. 자기가 여러분한테 개구라를 치고 있는데 자기가 명분 있다고 생각해. 굉장히 자신 있어 한단 말이야. 그걸로 자꾸 자기가 여러분을 후려.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는 지금 너를 만날 수 없어. 나는 지금 너랑 연락할 수 없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니주를 깔고 있는 거야.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정리하고 딴 사람 만나겠다.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떴으면 그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해야지. 이거 계속 정리도 안 하고 계속 미적거리면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사람 헷갈리게. 진짜 이거 혼란하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감추려고 하는 것은 뭐냐? 퀸 완즈의 킹 컵의 3 펜타클. 이 사람이 이미 여러분도 예상하고 있겠지만 이분이 이미 다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좀 육체적으로 끌리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뭐 그런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을 되게 공적인 자리에서 만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모임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변명하기도 참 좋은 거야.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이 생겼는데, 아니 이게 자기 딴에는 이게 거짓말인 듯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여러분한테 변명을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 오늘 야근에 일적으로 만난 사람이랑 공식적으로 공적인 관계로 만난 사람이랑 나 야근해. 나 회사 일 때문에 오늘 못 만나.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랑 일이 있어서 오늘 너 못 만나. 여러분, 이게 참 그렇네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계속 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이 사람이랑 자기가 얼마나 오래 볼지는 자기도 모르겠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은 높은 수의 카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사람하고 관계가 꽤 오래 지속됐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정성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 사람하고 노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의 관계는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아직 이 사람이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계속 잡고 있는 거겠죠? 정리를 안 하는 거겠지? 이 사람한테 확신이 없으니까. 왜냐면 그냥 노는 관계거든. 근데 이게 언제까지 놀 거냐 그거야. 이거를 다 진짜 알면서도 모른 척을 이거 해줘야 되냐고 계속. 진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신뢰가 있을 때 장난질은 그만해야지. 지금 아니 이 신뢰를 도대체 얼마나 더 털어먹으려고. 왜 이러는 걸까? 아니 진짜 여러분, 바람 피는 것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진짜 한 사람만 보고 살아라 진짜. 어차피 만나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러면 이 관계에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희생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5 펜타의 교황의 퀸 소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참 짜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네가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힘든 거를 포기하겠대요. 그리고 그 힘들다는 게 여러분과 공식적으로 한 약속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장난이야. 정말 포기를 포기한다. 희생을 희생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끼고 있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한 관계라고 하면 이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과의 관계는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혼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도 밟아야 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재산 분할도 해야 되고, 위자료도 줘야 되고, 그러면 자기 상황이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여러분을 명분 있게 속이면서 계속 자기 파트너랑 놀아나고 싶다는 거야. 자기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힘들어지는 상황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 거, 이 사람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해야 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어떤 이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지나 노력 있잖아요. 그게 힘들다고. 그 생각만 해도 힘들어. 그래서 나 그거 안 하기로 했어. 나 그거 포기하기로 했어. 나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거, 내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를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여러분한테 진실의 고백을 하는 거, 내 진심을 전하는 거, 나 다른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이 좋아. 이 진심을 얘기해야 되는 거. 그게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나 그거 안 할래.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가 되게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 일이 힘드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좀 즐길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마인드. 내가 일하느라 힘든데 내가 어디 뭐 술집 가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내 시간 날 때 일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한다는데 그게 뭐가 나빠?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 마인드가. 여러분 이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리딩이 참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걸 저도 알아요. 리딩이 좀 잔인하기도 해. 막 후벼 파.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상처가 될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계속 리딩을 드리는 이유는 이 메시지가 분명히 필요한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제 리딩을 듣는 것도, 제가 이렇게 리딩을 해서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리는 것도 이게 뭔가 전달돼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저는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을 위해서 리딩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여러분과의 미래는 어떠한가? 7 펜타의 데빌의 3 완즈가 나왔는데 자기는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하고 관계에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여러분을 이렇게 속이면서, 이렇게 명분을 빙자한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분을 속이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이 미래도 이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만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도 다른 사람을 계속 찾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옵션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자주 만나는 어떤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영업이라든지 뭐 보험 설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직업,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옵션이 많아. 어쩌면은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 근데 이분 자체가 좀 도파민 중독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진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겠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체리언 나오고 있고 뭐 킹 컵에 뭐 교황에 막 데빌 이런 거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뭐 능력도 있고 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뭐 생긴 것도 좀 반반하고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그래요, 여러분. 그냥 얼굴값 하는 거지 뭐.
그래요. 근데 이게 참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두려운 거. 여러분이 지금 이분을 생각했을 때 퀸 펜타의 3컵의 6 소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 사람이 나를 그냥 뒷방에 꽂아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해. 그냥 나는 이 사람한테 잡아둔 물고기야. 근데 나도 이 사람과의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이 사람의 연인들과도 같이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내가 이 사람하고 둘이 있는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막 이러면서 통화를 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연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랑 데이트를 하는데도 그 사람이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 그런 상황들도 있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려면 이 사람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인정하면서 만나야 되는 상황인 건가?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자신의 그 많은 연인들을 포기할 것 같지 않은 게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네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 도대체 뭡니까? 아니 근데 이 정도라 그러면 이게 남자든 여자든 좀 이분 화류계 뭐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을 수 있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화류계 쪽에서 일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직업이니까 명분이 있는 건 맞네. 아니 여러분이 이분의 직업을 이분이 만약에 진짜 화류계 종사자라 그러면 이분의 이 직업을 알고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고 만났다 그러면 이건 진짜 혼돈의 카오스다. 지 딴에는 여러분하고 데이트하면서 다른 여자들하고 막 연락을 하고 이러는 게 지 나름의 영업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일한다고 나 일하느라 다른 여자들이랑 다른 남자들이랑 연락하는 거니까 그거는 네가 참아줘야지. 이거 내 일인데 나도 연락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일이니까 하는 거지. 여보세요 자기야, 나 지금 데이트 중이니까 나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겪으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리딩을 하면서 제가 좀 잘 웃잖아요.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리딩을 하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울 수 없잖아. 아니 진짜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만났냐고.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만나지 않았어요. 알고 만난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과의 관계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6 완즈의 3 펜타의 5 컵스. 그러니까 이 사람 1이니까 내가 봐주는 거. 이 사람 1이니까 내가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 이 사람이 나한테 숨기고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 내가 그냥 정신승리하는 거. 내가 이게 두렵다. 근데 여러분이 여태 이렇게 버텼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도 내가 더 이상 이 짓거리 못하겠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숨기려고 하는 거, 여러분한테 감추려고 하는 거, 자기가 여러분한테 어떤 명분 있는 핑계를 대는데 이걸 되게 자신이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는 거를 되게 공적인 것이냐,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이냐, 그렇게 여러분을 대놓고 속이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를 알면서도 내가 그때마다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래 이 사람 1이니까 그래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지 않는 거는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나와의 관계를 그래도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면서 내가 정신승리 하는 거. 이게 내가 이제 두렵다고. 왜냐면 이제 못 참겠거든 내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리딩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참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알고 시작을 했다고 해도 내가 이 사람한테 정성 들이면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도 변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기대를 갖고 여러분이 알면서도 이 사람을 만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안 변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기운이 빠지지. 그리고 내가 진짜 이제는 진짜 여러분 진짜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이분을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여러분의 정신력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이 사람이 뭐 여러분한테 뭐 잘하고 뭐 이랬다기보다는 아 내가 이 사람을 개가천선 시킬 거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했던 여러분의 굳은 의지. 근데 이게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게 이 사람을 뭐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은 되게 오래된 관계처럼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이 사람을 참아줬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곧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보일 행동, 그리고 내가 주의할 점, 이 사람이 나한테 보일 행동.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여러분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는 거, 여러분이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거, 그거를 이미 이 사람도 감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되게 잘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막 갑자기 막 지금 여러분을 만날 시간이 없고 뭐 여러분 연락에도 반응이 없고 뭐 맨날 변명에 핑계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여러분을 피했던 이 사람이, 흡사 여러분을 피하는 것만 같던 이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되게 잘해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서 다시 떠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실망시키기 위해서야. 이 5컵이 같은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다시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을 다시 뺏을 심산으로 이분이 여러분한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여러분 주의사항에서도 이 월드카드가 나오고 에이스 완제에 10 소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이렇게 전환된 모습을 보였을 때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사람과 더 발전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 사람하고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 기대를 할 거예요. 이 사람이 보이는 어떤 다음 행동에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엄청 다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이 드디어 변했어, 이 사람이 드디어 개가천선했어, 우리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희망을 갖는데, 여러분이 그 희망을 가짐과 동시에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린다. 진짜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무너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10 소드가 10개의 칼이 어떤 사람 몸에 꽂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의 죽은 것처럼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10개의 칼을 한 번에 맞은 게 아니에요. 9개의 칼이 몸에 꽂혀 있을 때까지도 이 사람은 묵묵히 버티고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의 칼이 꽂히면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9 소드가 나오고, 여러분이 주의할 사항에서 지금 10 소드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더는 못하겠다, 내가 더는 이 사람을 기다려줄 수도 없고 참아줄 수도 없다, 그런 생각으로 정말 신락 같은 희망으로 이 사람의 어떤 마지막 행동에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희망과 기대를 걸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희망과 기대가 전부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이는 열정을 여러분이 주의해야 된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나은 관계가 될 거다, 우리가 더 발전적인 관계가 될 거다, 우리 관계가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간다, 이런 희망조차 갖지 말아라. 그 희망이 나를 무너뜨린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죠? 이미 많은 시간을 배렸다. 그래요, 여러분. 뭐 물론 좋은 시간도 있었겠지.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제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근데 일단 여러분이 이분과의 관계에서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아직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내가 정리한다고 했을 때 뭐가 더 여러분한테 이로운 상황인지를 봐요. 일단 여러분이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여러분이 자기 체면 수준으로 내가 나를 기만하고 내가 어떤 내 생각에 꽂혀야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어차피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하잖아.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다시 몰빵 치는 어떤 그런 열정을 갖는 거, 그거는 이미 초반에 끝났잖아. 근데 어떤 그러한 열정을 갖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압도적인 편견을 갖고 이 사람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 이 사람은 바람피지 않는다, 이 사람은 나만을 만난다, 이 사람이 바쁘다고 하면 정말 바쁜 거다, 이 사람은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내가 진짜 자기 체면 수준으로 막 진짜 압도적인 편견으로 내가 나를 속일 어떤 그런 각오를 하고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이미 나를 속이고 있어. 근데 나조차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를 속이면서 이 사람을 만나야 돼. 여러분,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이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겠지.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군데 나를 존중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지. 여러분, 정말 이게 정말 속상하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과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했을 때 이게 여러분도 그동안 이 사람을 정리하려고 아마 노력했을 것 같아요. 노력도 했고 시도도 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매력적인 사람이야. 근데 정말 이 사람이 화류계에서 일한다 그러면은 일단 외모가 어느 정도 돼야 그래도 그쪽에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러분도 이분하고 헤어지려고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에는 헤어지지 못했다.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이 사람하고 헤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는 너무 지쳐서 나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싶은 거야. 나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고 싶다. 내가 그렇게 헤어지려고 노력했었지만 이제는 헤어지고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그동안 혼자 정신승리 했던 것처럼 나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고 싶다. 나 그냥 헤어졌다고 생각할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헤어짐의 시도를 하는 거지. 근데 아마 여러분은 쉽게 헤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이번에도 시도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 진짜 이거 뭐 진짜 저주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게 내가 계속 속으면서 만날 수도 없는 일인데 내가 그렇다고 헤어질 수도 없는 일이야.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참 이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진짜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이게 진짜 이렇게 사람을 잘못 만나면 진짜 내 시간이고 내 인생이고 이거 진짜 완전 조진다고. 근데 이미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떡해. 내가 이 사람을 뭐 진짜 하루 이틀 본 게 아닌데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참 이게 곤란하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봤을 때 매지시안 카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매지시안 카드가 25번 카드예요. 그래서 2랑 5를 더하면 7인데 타로 카드에서 7번 카드는 이 체리엇 카드거든요. 이 장군이 이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맹렬하게, 그러니까 위풍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타로 카드에서 매지시안은 1번 카드거든요. 근데 그 마법사는 이미 세상을 이루는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시도를 하는 마법사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이 사람한테 꽉 묶여 있어.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한다 하는 어떤 그런 관계를 정의하려는 것, 관계를 결정 지으려는 것, 그것은 이미 여러분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동안 해봤어. 해왔고. 근데 잘 안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 마음이라도 편하게 있는 거. 근데 지금 이 매지시안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여러분이 이미 해탈의 경지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가진 걸로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내가 뭘 가졌는지 알고 있고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또 어떻게 보이냐면 만약에 결혼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증거 수집이 끝난 상태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걸로 내가 뭘 할지는 그건 이제 여러분 손에 달린 거죠.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것으로 인한 창조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일단 보여지고 이 카드에서 얘기하는 궁극적인 조언은 우주는 항상 묻는 영혼에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는에 떡 하나 더 준다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야 내 상황이든 나 자신이든 바뀌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쥐고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그 아끼다 똥 된다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가진 걸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를 하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드렸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분의 부정한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증거 수집이 끝난 상태다.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뭘 가졌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으로 뭐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그거에 따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내 마음을 좀 편히 갖는 것, 내 마음을 좀 편히 쉬게 하는 것. 근데 그게 내 활동에서 비롯되겠다. 내가 뭔가 활동을 하는 게 내가 이 사람과의 일 외에 나의 어떤 활동에 집중하는 것,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을 잊고 지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관계를 정리하는 것 외에 내가 이 사람한테서 조금 정신적으로 벗어나려면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 뭔가를 해내는 것,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 그에 따른 결과를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것,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활동하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하네요. 근데 생각이 복잡할 때는 여러분 그냥 움직이는 게 진짜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내가 그냥 바쁘게 사는 거, 그게 진짜 짱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겠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게 리딩이 저도 진짜 아름다운 리딩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오늘의 리딩은 진짜 이게 1번, 2번, 3번 다 그냥 망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겠어요. 지금 사수자리 사인의 풀문에 큰 그림을 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의 활동을 굉장히 응원하는 것 같거든요. 이 사수자리가 굉장히 활동적인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상징하는 그 신화 속 인물이 켄타우로스라고, 하체는 말, 상체는 인간.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수자리의 주 행성이 목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성은 행운의 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활동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 그것을 응원하는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풀문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예요. 여러분이 활동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의 관계는 정리가 안 되면 그냥 정리가 안 되는 대로 둬. 이거를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어차피 이게 두 사람과의 관계인데 내가 혼자 지지고 볶아봐야 얘가 동조를 안 해주면 그 내 시간만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어차피 지금 소통도 안 되잖아. 그냥 내버려 둬. 이렇게 내버려 두다가 정리가 되던지 말던지 그냥 이거를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해요. 여러분이 가진 걸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이 계획한 거, 그거를 해요. 그리고 큰 그림 봐. 이 사람과의 관계 말고 여러분 인생에서의 큰 그림. 따지고 보면 이 사람과의 이 사건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냥 하나의 파트일 뿐이에요.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크게 느끼느냐 작게 느끼느냐,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린 거지. 나의 어떤 이 힘든 시간들에 내가 계속 갇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시간을 비롯한 것으로 내가 한층 더 성장할 것이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그래도 적어도 인간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정말 이런 인간도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았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 적어도 이런 사람은 내가 거를 수 있게 됐잖아요. 아주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 여러분이 계속 매여 있는 거는 여러분한테 정말 좋지 않은 것 같고, 여기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 대로 해요.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되든 말든 나는 그냥 내 마음 편하게 있겠다. 더 이상 내가 이 사람한테 시달리지 않겠다. 나 내 인생을 살겠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스스로 증명하겠다. 여러분 인생에서 큰 그림 봐라. 진짜 여러분 인생을 놓고 보면 이 사람과의 일은 정말 그냥 디테일일 뿐이에요. 여러분 삶의 주체는 여러분이잖아요. 이분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분이 여러분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의 전부는 여러분 자신이지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여러분 삶의 한 파트일 뿐이야. 그냥 디테일이야. 아주 작은 부분이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큰 그림을 보고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여러분이 지금 계획한 활동을 해라.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잔인한 리딩을 드리게 됐는데 저는 분명히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타로입니다. 오늘의 리딩, 예상치 못한 그 사람의 나를 향한 무의식 속 진심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되게 급하게 막 되게 열정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확 가까워진 어떤 그런 사람일 것 같기도 한데 그분한테 무슨 투자를 약속했다든지 아니면 뭐 현실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이분을 좀 내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럴 예정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돈이 되게 많던지 내가 돈 외에도 이 사람한테 능력적으로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이 보인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실적으로든 어떤 능력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이분을 좀 커버해 줄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좀 된다. 그런 분들 지금 굉장히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격하게 얘기하면 이게 뭐 제비, 꽃뱀, 뭐 사기 약간 이런 거랑도 지금 좀 연관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이분이 여러분한테 감정적인 거 외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심을 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그냥 귀엽게 봐주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이걸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까봐 아무튼 여러분이 좀 주의할 사항이 좀 많은 그런 리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A 완즈의 나이트 완즈의 4펜타가 나왔는데 이분이 여러분을 되게 정신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틈을 파고들 기회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을 대하는 그 매일매일이 이 사람이 굉장히 다를 건데 그게 여러분한테 맞출 그 포인트를 자기가 잡아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모르잖아.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지 여러분이 뭘 싫어하는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는 무엇인지 그런 거 이 사람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접근법이고, 그리고 당사자한테 물어본다 한들 자신이 말하는 것과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 상대한테 물어서 상대의 대답에서 자기가 포인트를 찾는 거는 리스크가 큰 거야. 내가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내 어떤 이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게 확실한 데이터가 아닌 거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상황을 던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자기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되게 정신이 없을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되게 스펙타클하다. 아, 이 사람은 전에 만났던 다른 누구와도 다르다. 아, 막 이렇게 나를 감정적으로 흔들고 막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이런 사람은 처음이야. 막 여러분은 지금 막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막 진짜 막 도파민이 막 터져 나오는 느낌,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되는 느낌, 막 그런 느낌 여러분 받고 있다. 왜? 이 사람이 거기서 여러분의 허점을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틈을 파고들 만한 어떤 그러한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정신없이 여러분한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을 향한 자체 조사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거를 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작전이 실패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아마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그냥 지금이 마냥 재밌고 마냥 좋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계산되어 있고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이미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이라 함은 여러분의 어떤 빈 곳을 파고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자신에게 의지하게 하는 것, 여러분의 어떤 공허함, 여러분의 빈 곳, 여러분의 니즈를 자기가 파고들어서 여러분을 최종적으로는 조종하려는 어떤 그러한 속셈도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고 싶어 하고, 응? 내가 주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게 더 많기를 바라는 게 사실 요게 인지상정이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격하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알아둬서 나쁠 거 없잖아. 그냥 최대한 주의해서 나쁠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일단 이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의 관계를 봤는데 일단 컵 카드가 안 나오고 완즈 카드랑 펜타 카드만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특히 무의식에서 펜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현실적인 거를 일단 우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 관계에서. 거기다 완즈가 나왔다고 하니 이게 좋게 말하면 여러분한테 지금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열정도 자기 안에서 이미 계산된 행동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계산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득을 생각하니 내가 행동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한테 자기가 얻을 게 되게 많은가 보지? 이렇게 막 A 완즈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막 여러분한테 지금 몰빵 치고 있거든요, 이분은. 여러분한테 본 게 많으니까 여러분이 가능성이 오진다. 아, 나 이번에 팔자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사실은 가능할 것 같아요. A 완제가 나온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밤인데 비가 엄청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 찍은 영상들을 보면 이 빗소리가 들어간 게 이게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창문을 열어놓고 지금 영상을 찍다가 이 빗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창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빗소리가 나다가 지금은 아마 안 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막 빗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제가 창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여러분한테 드러내고 있는 것은 뭐냐? 나인 완즈의 에이스 펜타 역방향의 나인 펜타. 이게 또 이렇게 펜타가 나오는데, 여러분한테 아마 내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만큼 했어, 이 정도 했어, 이제는 네가 좀 하면서 뭔가 눈치 아닌 눈치를 주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요 근래에 막 이렇게 여러분한테 엄청 막 이렇게 달려들듯이 막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막 되게 지치고 피곤하고 한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 그래. 얘가 그동안 나를 위해 이만큼 해줬으니 지칠만도 하지. 이제는 내가 얘한테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내가 얘한테 뭔가를 해줘야겠다. 아, 이거 뭐, 이렇게 지쳐 보여서야 녹용이라도 해 먹여야겠네. 하다못해 홍삼이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좀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아니라면,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네가 나한테 뭘 좀 해봐라. 막 이렇게 눈치를 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이 약간 선수 같은 애들은 초반에 막 엄청 퍼부어요. 그러고 그 시기가 끝나면 갑자기 자기가 하던 거를 안 하면서 휴지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전에 나한테 보여주던 모습과는 달라. 뭐가 달라진 거지? 하면서 여러분은 갑자기 당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정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끝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뭔가 시들해진 느낌이 들면서 이전과는 다르면서 여러분을 당황하게 하면서 여러분의 불안감을 높이는 어떤 이러한 작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지난주까지는 나한테 정열적이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연락도 뜸하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자꾸 바쁘다 그러고 지난주에는 메일 봤는데 이번 주에는 자꾸 약속을 미루려고 그러고 정말 일이 바쁜 걸까?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거 아닐까? 하지만 지난주엔 그렇게 나에게 정열적이었는데 아니야, 일이 바쁜 걸 거야. 지난주에 나만 만나느라 나한테 집중하느라 일을 못해서 이번 주에는 그 일을 하느라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걸 거야. 여러분 이렇게만 애써 좋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작전에 말려든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설계한 대로 여러분이 잘 말려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한테 자기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한 템포 꺾은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정열적으로 했던 어떤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일부러 한 템포 꺾으면서 자기가 쉬어가기도 하면서 자기 볼 일도 보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실 이게 최악의 경우까지는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선수 같은 느낌이 제가 많이 드니까 이 사람이 이 시기에 자기가 작업하던 다른 사람한테 지금 여러분한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만약에 지난주까지 엄청 열정적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소홀해.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 작업을 하느라 자기가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한 템포 쉬어가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팩폭 오지나요? 이게 너무 내가 리딩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너무 잔인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거를 뭐 좋게 얘기해 봐야 물론 내 조회수는 올라가겠지.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지금 이 리딩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제 리딩은 길기도 오지게 길어.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막 말하는 것 같아도 이거 다 저도 최대한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진짜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를 그래요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이 제가 모진 소리를 하는 그 와중에도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손해는 보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숨기려고 하는 것은 뭐냐? 에이스 소드의 세븐 완즈의 킹 펜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가 팔자 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막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굉장히 부대끼기도 할 건데 그거를 자기가 다 견디고 있는 거. 자기가 다 참아내고 있는 거. 내가 이거를 다 쳐내야 된다. 내가 이것으로 하여금 빌드업 하겠다 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계획, 그 설계.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 여러분, 이분 어디서 만나셨어요? 만약에 내가 이분을 만난 경로가 그렇게 건전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선수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분 출신을 한번 낱낱이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 뭐 흥신소라도 붙여서 이분의 뒷조사를 좀 해보세요. 이분의 출신 성분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면 이게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우리 불건전하게 만난 거 아니고 우리 건전한 장소에서 건전하게 잘 만났는데 그런 사람 아닌데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한테 자기 돈 안 쓰려고 하는 거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 그거를 숨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쪼잔하고 고두쇠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한테 그런 면모를 들키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리딩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 상황에 잘 맞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퀸 펜타의 A 컵스의 데빌.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한테 욕망하는 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을 위해서는 내 감정 따위는 기꺼이 내가 버릴 수 있지. 내가 불편한 상황 정도는 내가 희생할 수 있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는 것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지금 어떤 자신의 뚜렷한 목적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현실에 처한 것,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욕심이 진짜 많아요. 자신의 감정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지.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여러분 지금 이 미래의 카드는 제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여러분과의 관계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컵 카드는 지금 이 A 컵스 이거 딱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카드는 이 A 완즈에 대응하는 카드예요.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감정은 포기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완즈 그리고 또 완즈 카드랑 펜타 이 사람은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랑 어떤 현실적으로 자기가 만족하려는 거 외에는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신경 쓰는 게 없어요. 여러분과의 뭐 감정의 교류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현실 개선 이것만이 여러분 관계에서 이 사람이 가치를 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여러분한테 들키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여러분과의 미래는 어떤가? 나이트 완즈의 3컵에 6 완즈가 나왔는데 이 나이트 완즈가 여러분 이렇게 두 장이 나온 거거든요. 이 나이트 완즈는 자기가 달려가고 있는 기사가 아니에요. 자기한테 어떤 딱 사인이 떨어졌을 때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계속 시동을 걸고 있는 기사란 말이에요. 근데 웨이트 덱에서는 이 기사가 정말을 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사가 자신이 전장 이렇게 사인을 받고 전장으로 뛰쳐나갈 때는 그 의도가 자기가 기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적군을 물리치는 것도 물리치는 건데 내가 어떠한 전리품을 겟할 수 있느냐 그거에도 굉장히 흔들리는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기사가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게 기사야. 근데 자기가 싸우면서 자기가 습득할 전리품 이거를 우선 생각하는 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가 좋지 않죠. 그리고 막 적군을 무찔러야 되는데 앞에 막 금덩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 그거 막 주머니에 막 챙겨넣기 바쁜 그런 기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사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한테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퍼붓고 있는 그 러브 바밍 그거에 여러분이 정신이 팔려서 이 사람의 정확한 의도는 여러분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다. 이 사람의 러브 바밍에 이 사람의 어떤 이런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덮여지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과의 미래를 보면 여러분하고 관계가 공식화되는 게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공식화되고 어떤 여러분 외에 여러분의 인맥들도 자기가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공식적으로 어울리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공식화되면서 막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을 자기가 소개받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투자의 기회를 엿본다든지 여러분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가 어떤 다른 라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게 진짜 짜치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과의 관계를 공식화하면서 여러분의 다른 돈 많은 친구들을 꼬실 어떤 그런 계획을 자기가 세우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미래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여금 자기가 그것을 이용해서 성공 가도를 걷는 것 여러분이 그거를 만들어 줄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자기가 계속 호시탐탐 엿봐. 이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신의 컨셉은 기회주의자예요.
지금은 어떤 여러분의 허점, 여러분의 빈 공간, 어떤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 기회를 보고 있고,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들고, 그래야 여러분과의 관계를 공식화하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그리는 미래는 그런 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신뢰를 얻어서 여러분이 자신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맥이나 여러분의 자산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만드는 것.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선수라고 하면, 제가 선수라고 하지만 제비나 꽃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전문적인 어떤 꾼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다른 돈 많은 친구, 이런 사람을 꼬실 어떤 그런 기회를 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발판 삼아 여러분보다 더 돈 많은 친구를 꼬실 계획, 여러분보다 더 돈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계획, 이런 거를 노리고 여러분한테 접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 뒷조사를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리딩을 또 잔인하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이 관계에서 여러분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줄여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요.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요. 여러분은 그냥 이분의 맹렬한 모습에 지금 어떤 그 순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막 맹렬하게 막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고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막 달려들듯이 막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고 하는 그런 게 이 사람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두려운 것.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어디서 만났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 사람을 만난 그 경로나 어떤 장소나 이런 게 뭐 어디 가서 나 이 사람 어디서 만났어, 이 사람 이렇게 만났어, 저렇게 만났어, 그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어디 가서 그 얘기 못 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분을 만난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의도한 거일 수 있어요. 애초에 여러분이 타겟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게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면, 정말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저한테는. 저도 이거 리딩을 하면서 이거 리딩을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 저도 샅샅이 보거든요. 정말 이게 내가 여기에 꽂혀서 지금 이런 리딩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지금 제가 정확한 방향으로 이 리딩의 방향이 가고 있는 건지, 제가 리딩하는 이 방향이 맞는지, 저도 이거를 정말 샅샅이 검증을 해요. 물론 제 기준입니다만. 근데 지금 저한테 계속 그런 게 보여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말 아름다운 리딩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분을 생각했을 때 A 완즈의 페이지 컵에 4 펜타가 나왔는데, 이게 A 완즈가 이거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막 되게 열정적이야. 진짜 전에 본 적 없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정말 황홀하다 싶을 정도로 애정 표현을 하고 감정 표현을 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이야. 나 이런 기분 정말 처음이야.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사람이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나한테 뭔가 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으로 하여금 좀 쎄한 느낌이 들기는 한데, 이 사람이 나한테 표현하고 나한테 보이는 그런 애정 표현들이 너무 강렬해서 내가 요거까지는 지금 그렇게 진지하게 신경 쓸 어떤 그 타이밍은 아니야. 근데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게 있어. 나한테 감추는 게 있어. 조금 쎄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좋다고 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설마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의심이 드는 이 마음이 자라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애써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매일 만나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이 생각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게 포펜타가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되게 지금 철저하게 행동하고 자기가 계산한 대로 계획한 대로 여러분한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게 사람의 본능이나 이 사람의 촉이나 감이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껴. 이 사람 뭔가 쎄. 이 사람 나한테 뭔가 얘기 안 하는 게 있어.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있어. 근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제 시작이거든.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계속 기회를 보려고 여러분한테 계속 던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그거를 계속 받으면서 거기서 마음을 키워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쎄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 이 쎄한 이 감정을 내가 그냥 무시하고 싶어. 왜냐면 나 지금 너무 좋아서, 지금 너무 행복해서, 너무 황홀해서.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세이언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려운 것은 뭐냐? 나이트 컵에 여사제에 퀸 소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 하는 이게 너무 과해. 그래서 나도 여기에 보답을 해야 될 것만 같아. 이에 상응하게 내 양심상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보여줬으면 나도 그에 상응하게 이 사람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거. 근데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굉장히 좀 비밀스럽게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러니까 뭐 친구들한테 소개를 한다고 해도 친구들이 어디서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이 물음에 내가 쿨하게 대답을 하기가 좀 애매해. 이 사람을 만난 경로를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이 정도로 마음을 보여줬다 그러면 그 마음에 내가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내가 이 사람을 내 남자친구로 어떻게 친구들한테 공표를 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공식화해?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조금 리스크가 있는데 나는 그냥 이 사람하고 좀 아직은 내가 이 사람하고 좀 비밀스럽게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크다고 하니 내가 이거 어떻게 공식화해 마라.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적인 상황이 이 사람을 공식화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내가 아직 이 사람하고는 조금 더 비밀스럽게 만나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표현하고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하니 내가 이거를 마냥 이렇게 비밀스럽게 모른 척 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그 압박받는 상황?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지금 눈치를 좀 주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나 공식화 안 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도 나한테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분한테 눈치를 주고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는 규정을 해야 되나? 공식화해야 되나? 근데 내가 아직 그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여러분은 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이 행동을 하겠죠?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사람 계획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사람은 내가 이대로만 밀고 가면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다. 이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조금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한테 한 것처럼 작업치고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봐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 이게 매번 리딩을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알 건 알아야지. 알고 내가 알고 넘어가야지.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곧 여러분한테 취할 행동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주의할 점을 봤을 때 템퍼런스의 킹 소드의 페이지 완즈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행동할 것이냐 계속 기회를 볼 것이냐 이 사람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 계속 기회를 본다 그랬잖아요. 계속 간을 볼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결정적인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여러분 눈치를 살피면서 자기가 치고 들어갈 어떤 그 기회를 보던지. 이 사람은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여러분 간 보고 눈치 보고 여러분한테 계속 기회를 노리고 하면서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주의사항을 보면 여황제의 행맨의 세븐 컵스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확신이 들기 전에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여러분으로 하여금 너 뭐 나한테 뭐 보여줄 거 없어? 나한테 뭐 해줄 거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나와의 관계를 공식화하지 않을 거야? 네 친구들 소개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엠프레스가, 여황제가 파티 퀸이란 말이에요. 파티 호스트예요. 이 사람이 자기 그 랜드레이디예요. 자기 땅이 있어. 그래서 그 땅을 사시사철 비옥하게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계속 뭐가 나. 그래서 그 수확물들을 계속 베풀어. 어떻게 베풀어? 그 파티하고 연애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사람들 초대하고 막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파티를 막 벌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분의 관심을 끌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래서 이분의 타겟이 됐거나. 근데 그러한 면모를 계속 보이되 여러분의 파티에 이 사람을 초대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여러분 파티에 초대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분과의 관계를 공식화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계속 초대하지 않아야만 이 사람이 호시탐탐 여러분과의 기회를 노리면서 여러분한테 지금 보이는 관심을 계속 보일 거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의 세계로 뚫고 들어갈 그 기회를 자기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여러분이 그냥 줘버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한테 흥미가 없겠죠. 여러분이 자신의 세계를 오픈하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속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 지켜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하는 것들, 이거 즐기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럴까?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을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그거를 계속 의심해. 그리고 계속 지켜봐. 그리고 여러분의 세계에 이 사람을 초대하진 말아요. 이 사람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냥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거를 즐겨요. 여러분 세상에 이 사람을 끼워주지 말고. 이게 여러분 주의사항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려운 것도, 나는 이 사람을 그냥 내 그늘에 두고 싶은데, 그냥 비밀스럽게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것을 내가 결정해야 될 어떤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게 여러분은 두렵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을 전할수록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결정을 내줘야 될 것 같은 어떤 그 상황, 그걸 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고, 그걸 하는 순간 여러분과의 관계는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을 즐기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표현하고 하는 거를 그냥 다 받아요. 내가 뭘 해줄 생각을 지금 굳이 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여러분은 이분이 원하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몸빵 치는 거야. 그거를 그냥 즐기는 게 좋겠다. 즐기고 이 사람 앞에서는 하하호 하면서 이 사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되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고 지켜보고 관찰해라. 지금 그러한 리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의 세계에 초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요게 강력한 주의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정리할까 말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일단 keep going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 사람의 요구에 맞춰주냐 마냐, 이 사람이 나한테 눈치 주는 것을 내가 해결해 주냐 마냐, 그거가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는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들어줬을 때, 이렇게 볼까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눈치 주고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눈치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아,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나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제너럴 리딩이니까 일단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줬을 때, 들어주지 않았을 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면 이 사람은 계속 얹어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이거 왜 안 해줘,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올라설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의 세계에. 여러분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여러분이랑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종이 달라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구분 짓는 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하고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나더 레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타겟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보이는 이 모습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딱 초대하는 순간 바뀌어요. 주객이 전도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여러분의 세계에 초대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다 뒤집어 쓴다.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하나만 해줄 생각이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서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든다. 그래서 여러분만 부대끼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의 니즈를 들어주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의 니즈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8번 카드가 여러분이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도 나오고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이 이 사람 니즈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지금 또 8번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지금 8번 카드 나왔죠. 이 사람이 포기할 수 있는 곳에서 봤을 때. 근데 이 팔수의 느낌이 어떠냐면 팔수는 굉장히 무리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팔수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일하다 과로사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한계를 모르고 멈추지 않고 계속 몰빵치는 사람들. 계속 무리하는 사람들. 내가 이만하면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더하고 더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이게 부담스러운 거를 떠나서 정말 무리할 정도의 어떤 압박감. 팔수의 느낌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무리해서라도 이뤄야 될 것 같은 느낌. 내가 무리해서라도 해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어떤 강렬한 강박과도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팔수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의 니즈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지금 8번 불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인간관계가 정리된다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행 카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산을 막 이렇게 자기가 여행을 가는 거야. 근데 자기가 좋아서 이 루트를 선택했겠죠? 이렇게 힘들 줄 알고 자기가 이렇게 갔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니즈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의 고생길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자기가 목적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안 해줘.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은 여러분한테 눈치 주는 정도로 나 너한테 이 정도 해줬는데 또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나 네 친구들 만나고 싶고 나 니네 집에서 그거 파티하는 것도 가고 싶은데 나 초대 안 해줄 거야? 지금은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나중에는 내놔라는 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해달라는 것들은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안 돼 이러면 계속 이렇게 쳐내면서 이 사람하고 언성 높이는 일도 생길 거고 싸우는 일도 생길 거고 불쾌해지는 일들이 점점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는 것이나 들어주지 않는 것이나 이게 여러분이 좀 괴로운 일들이 좀 생기겠네요. 근데 이 카드는 내가 여행을 가려면 주변을 정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긴 여정을 가는데 주변을 그냥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가는 걸 봤을 때 이건 최소 몇 달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내가 주변 정리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이분과의 관계가 정리될 거라는 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지 않는데 관계가 계속 유지돼. 그러면 이 사람이 점점 더 강하게 여러분한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디펜스하는 여러분 입장도 굉장히 피곤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들어주나 들어주지 않으나 이게 참 여러분한테는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도 이분을 뭐 길게 보고 만날 생각은 안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장래성이 있다기보다는 오직 지금 현재의 느낌이 너무 강렬하게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딱 현재에 꽂혀 있는 느낌. 내가 이 사람하고 미래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하고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근데 이 사람 좀 쎄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리딩을 보고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만 더 부담스러워져요. 이 사람을 계속 만나든 만나지 않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여러분은 부담스러워요. 이 사람 점점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지금은 좋은데 사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러니까 내가 그 마음에 뭔가 보답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이미 부담스럽잖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계속 이렇게 옆에서 찔러보고, 옆에서 눈치 주고, 계속 앞에 얼쩡거리고 기웃거리고 하면서 계속 신경 쓰이게. 근데 이게 점점 이 표현들이 과격해질 거란 말이죠. 그거를 내가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 일단 여러분 주의할 거는 절대 여러분의 세계에 이 사람을 초대하지 말 것.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걸 봐요.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사람을 대해야 합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 지금 12번 헤랄드 카드가 나왔는데 전령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12번 카드가 1하고 1을 더하면 3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의사항 카드로 지금 엠프레스 카드 나온 게 3번 카드란 말이에요. 지금 뭔가 여러분이 전에 겪어보지 못한 어떤 그런 좀 강렬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거에 되게 정신이 혼미할 수 있는데, 이 카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강력한 변화들 있잖아요. 이런 강력한 변화가 있을 때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 전령에 피리를 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옛날에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적이 쳐들어온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잖아. 소리를 내잖아. 적들이 쳐들어왔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전령들이 막 나팔을 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희미하게 들리는 어떤 그 나팔 소리와도 같은 신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좀 쎄하다고 느끼는 거. 그것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의심하면서 지켜볼 거라는 어떤 그 마음가짐을 확실히 좀 가져야겠다. 내가 이 사람이 이런다고 해서 막 내가 흔들려서 막 이 사람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마다 나한테 들리는 나한테 주의를 주는 그 나만의 어떤 사인, 그 피리 소리, 그것을 내가 들어야 된다. 인지해야 된다. 지금 그런 메시지의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게 여러분이 지금 겪어야 되는 상황인 거는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연애 경험이 적거나 해서 사람을 잘 구분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이런 엠프레스 같은 사람이라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량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거라는 그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도 이런 뭐라 그래, 데이트 피싱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러한 상황을 좀 미리 겪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겪으면서 지금 이 사람이 보면 이 피리를 불면서 이 사람의 입으로 지금 피리를 불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을 싸고 있는, 이 사람 얼굴을 싸고 있는 이 장막을 찢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어떤 세상이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던 분인데 이런 좀 불량한 사람을 겪으면서 뭔가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 현실적으로 알게 되는 거. 정말 이 모험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새로운 시각이 생기겠다. 여러분한테 지금 어떤 그러한 경험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전령이 결국에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메신저들은 어때요? 막 에르메스 막 이런 애들 보면 엄청 빠르게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굉장히 속도 있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공통되게.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지금 빠르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이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한테 발전적인 상황을 야기할 것 같지만, 이게 내가 이 상황을 지금 모르는 채로 이 사람한테 휘둘리면 내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잖아. 그래요, 여러분. 일단 뭔가 여러분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전령이 피리 소리로 나에게 어떤 쎄한 사인을 주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지켜보고 의심하고 생각해라. 그리고 여러분의 세계에 절대 이 사람을 초대해서는 안 된다. 요 주의사항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겠어요.
아니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어떤 사랑을 저도 응원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제가 조금 응원하기가 조금 힘들다, 조금 어렵겠다, 응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위한 조언에서 쌍둥이 자리 사인의 라스트 쿼터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해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이게 진짜 무슨 한여름밤의 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그냥 이런 사람도 겪어봤다, 재밌었다, 즐거웠다, 행복했다, 이런 사랑도 받아봤다, 거기서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 쌍둥이 자리 사인이 굉장히 좀 호기심이 많고 재밌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항상 주제가 끊이지 않고 되게 다재다능하고 한 요런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시즌을 정말 재밌게 논 거야. 이 사람이랑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재밌었어. 나 정말 진하게 사랑받았고 나도 진하게 사랑했어. 그거 이제 정리할 때다. 마음을 비워라. 이게 라스트 쿼터니까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단물 빠진 느낌. 여러분이 지금 그런 걸 느끼고 있지 않다면 이게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또 지금 달을 보니까 하얀 달이어서 지는 달인 거예요. 지는 달에 지금 시기가 맞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막 나한테 그렇게 러브 파밍을 하다가 진짜 연락이 좀 느슨해졌다,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이 사람이 너무 바쁘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낌새 때문에 지금 뭔가 수상하고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좀 이런 이 리딩을 보고 있다면 정리할 때예요. 그냥 한여름밤의 꿈 같은 그냥 그런 재밌는 사건이었다, 재밌는 사람이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서는 일단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거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접근한 그 자체가 의도가 너무 불순해요. 그냥 여러분이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들었을 때 그냥 마음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리딩이 좀 굉장히 잔인하게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